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속성 가이드를 해드리는 AMPN 글로벌의 관리실 너구리 한진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번째 강의로 블로그 지수와 서로 이웃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전체 10강으로 그 중에 벌써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블로그 지수와 서로 이웃에 관한 내용입니다. 블로그 지수와 첫 번째로 블로그 지수와 C랭크의 관계, 그리고 블로그 지수 높이는 방법, 그리고 블로그 지수와 서로 이웃의 관계, 서로 이웃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지수와 C랭크입니다. 블로그 지수가 무엇일까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많고 방문자 수가 많으면 이제 파워 블로그다, 능력이 있는 블로그다, 조금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블로그다 해서 인플루언서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검색에 많이 노출되고 조회수가 많이 있게 되려면 일단은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지수가 중요한데요. 블로그 지수란 이제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블로그가 되기 위해서 이 지수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네이버에서 블로그 지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한 명칭을 블로그 지수라고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어 같은 그런 거죠. 일단은 그렇지만 엄연히 이런 지수 같은 부분이 많은 교육하시는 분들, 블로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고 블로그 운영하는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블로그 지수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지수가 높으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블로그 지수를 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면, 일단은 네이버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검색 로직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C랭크와 다이아 로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C랭크가 이 블로그 지수와 연관 관계가 있고요. 말 그대로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글을 계속적으로 쓰면 전문가다 인정을 해주고 랭크를 좀 높이 쳐주면 그분들을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그거를 이제 C랭크 로직이라고 하는데요. 그 C랭크 로직에 가장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경우를 뭐 C랭크 블로그다, 최적화 블로그다, 준최적화 블로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수를 꾸준히 높이시고 그 지수를 가지고 검색 상위를 따내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블로그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유래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카페를 가져왔어요. 네이버 카페인데요. 낮은 레벨의 씨앗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중고나라입니다. 중고나라는 항상 제일 높은 레벨에 랭크되어 있어요.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데, 블로그는 이렇게 단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지수가 있는 걸로 많은 분들이 추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지수가 몇 점이다, 몇 등이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검색을 해서 어느 정도 검색 상위에 노출되는 결과값을 보고 내 블로그가 최적화 블로그인지 준최적화 블로그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블로그 상위와 C랭크 블로그 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블로그 교육을 하시는 분들 있어서는 뭐 어떠한 글을 쓰면 7점, 5점, 뭐 마이너스 점수 뭐 이렇게 해갖고 점수를 계산을 해서, 그리고 함수값을 넣어서 자기의 블로그 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까지 제가 연구를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고민하면서까지 계산을 할 시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에 글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떤 글을 쓰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블로그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 글을 꾸준히 작성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두 개를 같은
기간 동안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글을 한 100개, 200개 정도 써가는 과정에서 동일한 카테고리,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글을 꾸준히 썼던 블로그에서는 검색량이 좀 많이 나오고 검색 순위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일방문자가 500명에서 1000명대를 유지하게 됐는데, 일상 블로그라고 해서 제가 글을 썼지만 실제로는 국내 여행이라든지 세계 여행이라든지 독서에 따라서 도서에 대한 리뷰를 쓴다거나 아니면 제품 리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썼던 블로그가 있는데, 동일하게 100개, 200개 정도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루 방문자가 한 50에서 100 정도, 많게는 한 200 정도만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것 자체는 이제 이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꾸준하게 써주시는 게 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운 글, 새로운 이미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유사 이미지 검색 누락과 연관되는 건데요. 말 그대로 70% 이상의 유사 글을 작성을 해서 글을 올릴 경우에는 검색이 누락이 됩니다. 이런 검색 누락이 많이 반복되면 어뷰징으로 인해서 저품질로 떨어질 수 있고 지수가 상당히 떨어져서 검색 상위 노출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류 시간이 긴 글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C랭크와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새로 생긴 로직인 다이아 로직과 연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이아 로직 같은 경우는 체류 시간이 긴 글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참신한 글,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글들을 선호한다라고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읽고 많이 읽고 거기다가 오랫동안 읽고 체류하는 그런 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체류 시간이 긴 글을 작성하시는 것이 다이아 로직에도 적합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씀으로써 C랭크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카테고리별로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적으로는 제일 체류 시간이 많은 글 같은 경우는 정보성 글입니다. 홍보성 글, 일상 글, 거기에 정보성 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그 전에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보성 글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알고 싶은 내용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해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선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용어에 대한 해설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법조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셔도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면 밑에 제가 해설을 단 부분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시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렇게 읽고 나서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댓글을 다십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체류 시간도 보장이 되고 댓글과 공감 같은 경우도 저의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보성 글은 언제나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그런 가장 좋은 글감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체류 시간 늘리는 방법 중에서 우선 제가 예로 들고 싶은 거는 여행 블로그인데요. 여행 블로그 같은 경우는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사진을 좀 많이 넣으세요. 그래서 여행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한 사진을 포스팅 하나당 한 20장씩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10장 이하로 넣으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정보성 키워드로 가시는 게 맞으시고, 10장 정도 해서 글을 올리시고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을 적으셔도 괜찮긴 하지만, 내용이 좀 부실하면 체류 시간이 상당히 많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일단은 좀 많이 넣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다음으로 요리 블로그 같은 경우를 조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제가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고 있는데 요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단계마다 사진을 찍으셔서 다음에 어떻게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적으시면 자기가 글을 작성하실 때도 편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요리가 완성될 때까지 그 블로그에서 나가질 않기 때문에 체류 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조금 새로운 무기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조금 가끔씩 쓰시는 분들을 봤는데,
동영상을 찍으셔가지고 GIF로 만들 수 있어요. 움직이는 사진이라고도 하죠. GIF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정성이 좀 대단하시죠. 그게 만들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GIF를 좀 많이 넣으시면 그 GIF가 돌아가는 동안은 또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스포츠 관련된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골 장면을 갖다가 이렇게 GIF로 만들어서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경우에도 그 GIF가 한 장 한 장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넘어가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저같이 정보성 키워드 적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법조문 같은 경우가 필요한 글들에서는 법률 용어 같은 경우를 해석한다거나 법조문에 대한 그 실제 법조문을 그대로 따다가 붙여 넣는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정보성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 문구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으시는 것도 글 양을 늘리시는 데나 아니면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 지수 높이는 데 있어서 또 기초적인 내용인데 500자 미만의 글을 계속해서 꾸준히 올리시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500자 이상, 제가 권장드리는 건 한 1000자 이상인데 1000자 이상 되는 글을 반복적으로 쓰시는 게 가장 권장되는 내용이고요. 500자 미만, 한 100자 미만의 무슨 동시 같은 거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시를 다른 유명하신 분이 쓴 시를 감상평 없이 그냥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유사문서로도 걸리고 결국에는 글 양도 적고 하기 때문에 지수에는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 그런 점 참고하시고 일단은 뭐 시를 인용해서 쓰시더라도 그 밑에 감상평을 시보다는 한 3, 4배는 더 많게 적으셔야 돼요. 그러셔야 이제 블로그에 좀 좋은 영향이 간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블로그 지수와 서로 이웃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웃이 없을 수 있는데요. 이웃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제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 블로그인데요. 블로그 들어가면 밑에 보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웃이 몇 명인가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000명이 안 되죠. 일단은 이렇게 블로그 이웃이 있고 없고가 블로그 지수에 무슨 영향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웃은 내가 블로그를 들어와서 보는 방문자가 그 내 블로그 뉴스피드라고 할까요? 자기 이웃 새 글이라는 목록이 있어요. 블로그 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웃 새 글이라는 목록이 있는데 자기가 이웃으로 등록해 놓은 분들의 글들을 최신 순으로 해서 이렇게 목록화해 놓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내가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싶은 블로거를 내 이웃으로 등록을 해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싸이월드 같은 경우 뭐 친구라든지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이버 검색에 이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에 이웃이 어느 정도 있느냐, 서로 이웃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내 글에 공감해요. 여기 하트라고 좋아요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공감해요 버튼을 얼마나 많이 눌러주느냐, 그리고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댓글을 많이 쓰고 공감을 얼마나 많이 눌러주느냐, 이런 활동 자체도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웃을 늘리는 것 자체가 일단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하셨을 때 이웃을 어느 정도는 늘려주셔야 방문자 수를 늘리고 그리고 검색 순위를 높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웃을 늘리는 방법도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웃은 본인이 다른 분들, 방문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구독하기 위해서 이웃을 등록을 하지만 서로 이웃이라고 있어요. 이웃을 서로 등록하는 건데 내가 처음에 신청할 때
이웃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로 친구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 이웃을 신청할 수 있는데 내가 네 걸 봐줄게. 너도 나와서 내 블로그 글을 읽어줘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서로 이웃을 많이 등록을 해 놓으시면 블로그 지수에도 좋은 영향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서로 이웃을 계속 늘려가는 그런 활동이 초반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신청한 이웃은 적은데 상대방이 저를 신청한 이웃이 많다면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인플루언서일 수 있고 뭐 구독자가 많은 뭐 뭔가 유명인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연예인이 아니고 뭐 대단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서로 이웃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웃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블로그에 네이버 메인으로 먼저 갈까요? 네이버 메인에 가시면 이제 자기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자기 블로그로 일단은 이동할게요. 거기서 네이버 홈이라고 있어요. 블로그 홈이라고 있어요. 블로그 홈으로 가시면 여기 블로그 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색창이 따로 있습니다. 위쪽에. 화면이 작네요. 조금 늘리겠습니다. 위쪽에 검색창이 있는데 여기 검색창에서 서로 이웃 추가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서로 이웃 추가를 하고 싶은 분들, 서로 이웃을 늘리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이웃 뭐 추가라고 해서 제목으로 글을 작성을 많이 하세요. 근데 서로 이웃 추가 안 받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환영까지 넣겠습니다. 서로 이웃 추가 환영. 이렇게 하면 서로 이웃 추가 환영합니다 라는 글을 작성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런 글을 몇 번 썼거든요. 몇 번이 아니죠. 좀 많이 썼죠.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서로 이웃을 추가합니다. 들어가서 서로 이웃 추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가셔가지고 이웃으로 추가 여기 버튼 보이시나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 좌측에 서로 이웃 추가라고 돼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웃 커넥트 서로 이웃 추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룹 선택을 저 같은 경우는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눠 놨어요. 그룹 하나에다 500명까지 이웃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000명 넘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으로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그룹으로 추가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신청하기 문구가 있는데 여기는 안 뜨네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해볼까요? 다른 분들 거. 이웃 추가. 서로 이웃. 좀 크네요. 서로 이웃을 맺습니다. 다음 하면 여기 문구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돼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해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이웃을 늘리고자 이렇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본인도 이런 제목이 서로 이웃이 들어간 글을 작성하시면 다른 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검색해서 서로 이웃을 추가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서로 이웃 추가 환영 그리고 서이추 환영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떠요. 아무 글이나 쓰시고 여기 뒤에 서이추 환영 쓰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이웃을 추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탭에 이제 블로그 탭으로 가시면 서이추 환영합니다. 서이추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분은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데 글은 안 쓰시고 서이추만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블로그 소개글에 여기 서이추 환영해요 라고 적어 놓으시면 이것 자체도 검색이 돼요. 블로그 검색에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도 이웃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자신의 블로그에 밑에 서로 이웃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야겠죠. 그렇게 문구를 넣으면 실제로 이걸 보고 들어오느냐? 실제로 들어옵니다. 다른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런 글들 일상글 쓰실 때 뒤에다가 제목의 뒤에다가 서로 이웃 추가 정도만 넣으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좋은 글 쓰시면 돼요. 일단 무조건 좋은 글, 정보성 키워드로 좋은 글을 작성하시면 블로그를 보러 오셨다가 내가 이분의 글을 꾸준히 보고 싶다 하셔서 이웃 추가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근로기준법 1조부터 뭐 계속 정리를 하다 보니까 노무사분들이 그렇게 이웃 추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뭐 정보성 글 보시고 꾸준히 보시고 싶어서 서로 이웃을 추가하시고 이웃을 추가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밑에 이건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좋아요와 댓글 달기. 제가 방금 서로 이웃 추가를 하고 다녔죠. 근데 이제 서로 이웃이나 이웃 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데 가셔가지고 다른 분들 블로그 가셔가지고 좋아요 누르고 다니면 그분들도 와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탑방이라고 하는데 와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감하기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티스토리나 다른 블로그들보다 네이버가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을 나누면 상대방이 와서 또 정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본인이 하루에 공감하기라는 버튼을 많이 눌러주시면 눌러주실수록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0번 정도는 누르는 것 같아요. 다른 퇴근하면서 출근하면서 다른 분들 블로그 이웃들 블로그 이렇게 보면서 좋아요를 꾸준하게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제가 눌러놓은 좋아요를 보고 들어와서 서로 이웃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댓글을 보시고 들어와서 서로 이웃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이제 댓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제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블로거에 서로 이웃을 추가를 많이 하셔야 그분들도 저한테 와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공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때문에 댓글을 많이 다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서로 이웃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고맙게 여기는 좀 유명한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자유의지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심사인당님 유튜브에도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 블로그에 가서 제가 서로 이웃을 추가하고 그분 글에 좋아요를 누르니까 자유의지님 블로그를 보고 왔어요 하는 분들이 서로 이웃을 추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유명한 분들의 블로거 일단은 블로그 교육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의 유명한 분들의 블로거를 서로 이웃을 추가하셔서 좋아요를 꾸준히 눌러주신다거나 댓글을 다시면 그걸 보시고 또 파도 타기 하듯이 이렇게 넘어와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서로 이웃을 추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소개를 됐나 봐요. 어디 누가 제 블로그 교육하시면서 제 블로그를 소개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카리꾸미라는 분이 또 계시던데 카리꾸미라는 분의 블로그를 보고 왔다는 건지 교육을 듣고 오셨다는 건지 아무튼 소개를 받고 오셔가지고 서로 이웃을 추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서로 이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분을 어떻게 언급했던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일단은 자신이 유명한 분이 아니라면 먼저 찾아 나서셔야 돼요. 서로 이웃이든 정보성 글을 먼저 작성하셨든 이런 서로 이웃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본인 일상글을 작성하실 때 옆에서가 서로 이웃 추가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작성해서 글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본인이 검색을 해서 찾아서 서로 이웃을 추가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가 오늘 교육의 끝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블로그 지수라는 건 이제 C랭크에서 상위 노출될 수 있는 점수를 누적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꾸준한 글쓰기 그리고 새로운 글쓰기 뭐
어느 정도 적정량 이상의 글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뭐 그런 내용이 있고, 다음으로는 체류 시간이 긴 글을 작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고, 그리고 서로 이웃을 추가하고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공감하기 버튼을 많이 눌러주는 것도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많이 공감하기 눌러주시고 다니시고, 댓글도 많이 다시고, 그리고 서로 이웃 추가를 처음에는 먼저 이렇게 다가가게 하시되, 유입될 수 있도록 서로 이웃 추가 환영합니다, 뭐 이런 문구를 꼭 본인 블로그 설명에도 넣으시고 제목에도 한두 번씩 넣으시면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소개를 못 드린 블로그가 있네요. 체류 시간 얘기를 하려고 제가 준비했던 건데, 이분 블로그는 좀 유명해요. 요새가 아니죠, 한 반년 됐네요. 네이버 메인에도 소개됐었는데, 개그맨 이정수님 블로그입니다. 이분 블로그가 왜 유명하냐면, 체류 시간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체류 시간 꼭 텍스트로만 체류 시간을 늘려야 되냐? 근데 이분은 이미지를 엄청나게 많이 넣으세요. 이미지를, 여기 보이시나요? 아직 반도 안 왔습니다. 이미지를 하루 일과를 다 찍으시는, 셀카를 이게 하루에 다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려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 텍스트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텍스트가 해봤자 천자도 안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보시면 흐흐흐흐가 엄청 많죠. 근데 이분 좀 유명한 분이시긴 한데, 이미지를 이 정도로 많이 올리시면 체류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해서 재밌어서 준비해 봤고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법, 자신만의 방법, 저 같은 경우는 법조문을 넣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방법들을 잘 조합하셔가지고 체류 시간이 긴, 좋은, 우수한 블로그를 만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이버 블로그 속성 가이드를 해드리는 AMPN 글로벌의 관리실력 우리 한진호 과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